안녕하세요. 효자한의원 원장 윤경민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의 문제인지, 관절 속의 문제인지, 아니면 석회의 문제인지 원인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중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찍고 나서 어깨에 석회가 끼었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석회가 끼었다고 전부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의 석회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의 80%는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몸 속에서 다 재흡수가 됩니다. 정말로 석회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석회화 건염은 30에서 50세 사이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나이는 잘 없습니다. 회전근개로 인한 어깨 통증은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회전근개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픈데 통증 아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아크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고 그 각도를 벗어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어깨가 올라갈 때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말고 남이 내 어깨를 대신 들어 올려줬을 때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외상성 관절염, 그 다음 부동성 관절염, 그 다음 원인 불명의 관절염이 있습니다. 먼저 외상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은 어깨의 타박이나 충격 이후 어깨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40세 이상에서 많이 옵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벽에 부딪히고 나서 바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며칠 뒤부터 서서히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안 낫네, 점점 심해지네,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네 하는 경우는 그 충격 이후 수주가 이미 지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의 통증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에 대한 충격이나 타박이 넘어지거나 이러한 큰 충격이 아니고 소소하게 누가 잡아당겼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면서 그 충격, 그 정도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의 자연 경과는 아주 전형적입니다.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초기 4개월은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점차 심해집니다. 그 다음 4개월은 통증과 그 제한이 그냥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 4개월이 되어서야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움직임의 제한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깨의 경직이나 약간의 운동 제한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외상성 관절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40대 이상이시고 어깨 충격을 받았으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바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관절염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2번, 최소한 하루에 2번 어깨를 정상 범위까지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십견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뒤로 이것을 하루 2번 이상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부동성 관절염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오십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중풍으로 인한 오십견 발생입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어깨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어깨를 못 움직이면 이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루에 1번 이상 스트레칭을 꼭 누군가가 해줘야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다쳐서 장기간 깁스를 했는 경우
이 장기간 기틀을 해서 어깨를 못 움직이게 되어도 오십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성 관절염도 외상성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정상이 돌아오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불명 관절염입니다. 이 원인불명 관절염은 당뇨 환자에게 좀 더 많습니다. 대부분 45에서 60세 사이에서 생깁니다. 환자의 70%는 여자분이십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여자분들이 근육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옥십견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이 팔꿈치 밑으로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원인 불명 오십견은 위에 두 가지 오십견보다 자연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배 정도 더 깁니다.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총 4단계로 나누는데 각 단계를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처음 6개월은 통증이 시작되었다가 살살살살 점점 증가합니다. 그 다음 6개월은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발병 후에 1년 정도가 지나면 통증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 1년이 되면 움직임까지 거의 정상이 됩니다. 자연 회복하는 2년 동안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픈 부위예요. 아픈 부위를 서서히 이렇게 올려요. 손등을 이마에 대고 부드럽게 눌러줘요. 심한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아파서 못 참거든요. 그 정도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만큼 눌러줘요. 그러다가 좀 쉬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눌러줘요. 이렇게 하게 쉬고, 조금 더 가능하면 조금 더 눌러줘요.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동작 자체는 어깨를 드는 것도 좋게 해주고 어깨를 옆으로 회전하는 것도 좋게 해줘요. 이 하나만 해줘도 이 드는 거랑 회전 둘 다 좋아지게 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치료로는 침으로 굳어진 어깨나 관절을 풀어주고 통증이 심할 때는 이 스트레칭 자체도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봉침 이렇게 놔주면서 진통 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칭 같이 해주면 치료가 점점 빨라요.